20년 전쯤 내가 실제로 겪은 아직도 믿기 힘든 이야기를 쓰려고 한다. 내 주변에 초자연 현상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지금부터 쓸 실제 경험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생 때 나는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꿈도 목표도 없이 동아리나 세미나, 서클에도 소속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나태하게 시간을 보냈다. 할 일이라곤 나와 비슷하게 목적 없는 친구 K와 S와 드라이브 하는 것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점점 지루해져서 드라이브 할 거면 폐도를 탐험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폐도란 사용하지 않게 된 길이나 폐쇄된 도로를 뜻하는 것 같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차로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고 싶었기 때문에 폐쇄된 도로라기보다는 큰 길이 새로 생겨서 안 쓰이게 된 길이나 어디로 이어지는지 모르는 좁은 옆길을 K가 가진 지프차, 집리로 드라이브하는 정도였다. 우리는 쉽게 실직내는 성격에 의욕도 없었지만 이건 매우 재미있었고 지루하지 않았다. 폐도가 보여주는 비일상적인 공간이 우리 성격에 맞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K가 좋은 장소를 찾았어. 지금부터 가볼래? 라고 했다. 새로운 폐도 탐험 장소를 발견했다는 뜻이었다. 오후 2시가 넘었지만 할 일 없는 나와 S는 당연히 지금 당장 가기로 하고 K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다. 장소는 대학에서 차로 30분쯤 떨어진 산길을 조금 들어간 곳이었다. 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대각선으로 좁은 길이 뻗어 있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서자 땅에서 잡초가 자라고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떨어져 있어 분명 아무로 이용하지 않는 길이었다. 이런 길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며 계속 가니 100m 정도에서 갑자기 막다른 길이 나왔다. 이게 다야? 나와 S는 불만을 다투렸지만 K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옆을 가리켰다. 저거 봐봐. 길 옆에는 흙막이 콘크리트가 계속 이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끝나고 한 부분만 철망이 쳐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철망 너머로 또 길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여긴 들어갈 수 있어. 확실히 철망은 있었지만 단지 가느다란 철사로 고정된 정도라 자르면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K가 미리 준비해온 니퍼로 철사를 잘라내고 우리는 지프차로 봉쇄된 길 안쪽으로 들어갔다. 솔직히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 철망은 돌아와서 다시 철사로 연결하면 되고 무엇보다 이런 봉쇄된 길을 차로 오래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방금 지나온 길에도 잡초가 자라고 돌멩이가 널려 있었으니까 이 길도 조금만 더 가면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아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의외로 예상했던 것 같은 황폐한 풍경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방금 전 길보다도 더 깔끔할 정도였다. 우리는 그대로 차로 좁은 산길을 5분쯤 조심히 달렸다. 잠시 후 앞에 터널이 나타났다. 터널이라기보다 아래를 지날 수 있도록 아치형으로 뚫린 벽돌로 만든 수도교라고 해야 할까. 깊이도 4-5m 정도밖에 안 됐다. 폭도 지프차가 지날 만한 넓이여서 우리는 그대로 차로 그곳을 지났다. 지나자마자 길은 조금 험해지면서 아스팔트 위에 돌멩이가 흩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S가 소리를 질렀다. 야, 잠깐 멈춰! 저거 봐! S가 가리킨 곳은 차 뒤쪽, 방금 통과한 터널 쪽이었다. 보니 터널 출입구를 가로지르듯 도리이가 서 있었다. 신사에 있는 그 도리이가 터널 입구에 딱 붙어 서 있었다. 저쪽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터널을 지나면 자동으로 도리이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뭔가 기분 나빠져서 우리는 돌아갈까 망설였지만 일단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고 했다. 거기서 500m쯤 더 가자 지금까지는 험했어도 아스팔트였던 길이 경계선이 그어진 것처럼 끊기고 그 뒤로는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 쭉 이어져 있었다. 기분 나쁘게도 아스팔트와 흙길 경계의 양쪽 끝에는 마치 사당 같은 게 2개 설치되어 있었고
그걸 경계로 아스팔트 쪽과 흙길 쪽이 나뉘어 보였다. 이 무렵이 되자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불안, 설렘이 섞여 돌아가려는 마음은 사라졌다. 다행히 흙길이 된 뒤에도 길폭은 변하지 않았고 나무가 쓰러져 막힌 것도 없었다. 다만 지금 생각하면 바퀴 자국이 전혀 없었던 점이나 봉쇄된 길치고는 너무 깨끗했던 점을 그때 알았어야 했다. 잠시 더 가니 지금까지의 산길이 거짓말 같을 만큼 넓은 곳에 나왔다. 우리 차가 달리는 길 외에는 좌우로 평야만 보였다. 논밭처럼도 보였지만 쓰인 흔적은 없었다. 언제 그랬는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맑아 그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득 정신이 들며 생각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인가? 봉쇄된 길의 끝에 있었으니 폐촌 같은 곳인가? 우리가 평소 사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넓고 깨끗한 땅이 있었다니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다. 이 일직선 길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길 앞에 검은 건물이 희미하게 작게 보였다. 가까이 갈수록 점점 크게 보이며 형태가 분명해졌다. 보아하니 초가지붕 건물 같았다. 하지만 그게 그냥 초가지붕 건물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았다. 이상하게도 매우 컸다. 이렇게 큰 초가지붕 건물은 본 적이 없었다. 학교 체육관 크기 정도, 아니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왜 봉쇄된 길 끝에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을까? 게다가 건물 앞에 도착해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가 온 길은 이 건물로 이어지는 일직선 길이었고 길 중간에 갈림길은 전혀 없었다. 이 건물이 이 길의 종착점이었다. 폐촌일 줄 알았는데 그럴 만한 집도 없이 이 건물 하나만 있었고 우리가 온 길은 이 건물로 가는 길일 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우리는 차를 세우고 내려봤다. 뭔가 이렇게 상쾌한 기분이 될 수 있나 싶었다. 공기는 맑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고 새나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봄 같은 딱 좋은 기온이라 계속 있고 싶다는 착각도 들었지만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초가지붕 건물이 그 기분을 깼다. 이 건물은 대체 무엇일까? 초가지붕 건물은 손질하지 않으면 상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 보였다.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나무가 검게 변했지만 부서지거나 부패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아마 누군가 아직도 사용하는 건가? 안에 들어가 볼까? 내가 제안하자 K는 동의했지만 S는 별로 내키지 않는 듯했다. 그래서 S는 우선 건물을 한 바퀴 돌겠다며 걸어 나갔다. 건물 문은 무거웠지만 잠겨있지 않아 열 수 있었다. 안쪽을 들여다보니 곰팡내 같은 오래된 냄새가 났다. 실례입니다. 누구 계신가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안에 아무도 없구나 안도하며 나와 K는 들어가 봤다. 어둡긴 했지만 틈새와 열린 문 사이로 빛이 들어와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널찍한 판자로 된 공간이 펼쳐졌고 벽 쪽에는 선반 같은 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왼쪽 벽에는 미닫이 문이 있어 그 뒤에 또 방이 있을 듯했지만 그 외에는 바닥과 벽만 있었다. 천장도 매우 높아 위쪽은 잘 보이지 않았다. 조금 용기가 필요했지만 미닫이 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조사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고 생각했다. 실례입니다. 아무도 없나요? 라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는데 안은 의외로 밝아 깜짝 놀랐다. 위쪽에 채광창 같은 게 무수히 있어서 들어온 공간보다 훨씬 밝았다. 하지만 그 방이 밝기만 한 게 아니라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도 금방 알았다. 무엇보다 공간이 매우 넓었다. 정말 체육관 크기 정도였다. 그리고 그 넓은 공간 안에 균등하게 5개 이상하게 굵은 기둥이 바닥에서 천정까지 뻗어 있었다. 그 두께가 정말 엄청나서
직경 3m 정도 되는 나무 기둥이고 길이는 10m 이상이었다. 그것이 5개였다. 야, 이런 큰 나무 일본에 존재하냐? K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굵은 기둥은 본 적 없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세우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K가 하고 소리쳤다. 보니 5개 중 가운데 기둥에 뭔가 부적 같은 게 못으로 박혀 있었다. 부적과 함께 말라붙은 덩어리 같은 것도 함께 박혀 있었다. 뭘 박은 걸까? 나와 K는 거의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고 거의 동시에 답을 목격했다. 박힌 것은 사람의 귀였다. 엄청난 수의 사람 귀가 부적과 함께 기둥에 박혀 있었다. 아래쪽 것은 썩거나 말라 떨어져 식별할 수 없었지만 위쪽에 박힌 귀일수록 신선해 보였다. 아마 1000개도 넘는 숫자였을 것이다. 더 무서운 건 위쪽에 있는 귀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듯 보였다는 점이다. 나와 K는 그 방에서 전력으로 뛰쳐나와 들어온 입구 쪽으로 나왔다. 여기가 어떤 장소인지 알 수 없지만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당장 차를 몰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럼 S가 없었다. 분명 건물 밖을 돌겠다며 나갔던 사람이었다. 나와 K는 전력으로 달려 건물 뒤로 돌아갔다. 건물이 워낙 커서 돌아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뒤쪽에 가보니 S가 있었지만 상태가 이상했다. 정신이 멍한 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우리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건물 뒤쪽에는 그저 끝없이 평평한 평야만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평야에는 나무로 만든 간단한 받침대가 일렬로 일정 간격으로 쭉 늘어서 있었고 받침대 위에는 촛불 2-3개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 광경은 정말 과장이 아니라 지평선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다. 여기 뭐야? 야, 진짜 미쳤다. 우리의 소리에 정신이 든 듯 S가 우리를 보고 다가왔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걸 지적했다. 야, 여기 태양이 어디에 떠 있냐? 태양? 그렇지. 하늘은 푸르고 맑은데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늘은 밝은데 전체가 균일하게 밝을 뿐이었다. 난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조용해. 여기 온 뒤에 새나 생물 소리 한 번이라도 들었냐? 더 말하면 여기 오는 길에도 풀 한 폭이 없었잖아. S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어쨌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며 나와 K는 S를 달래며 급히 차로 향했다. 가는 도중 건물 입구가 살짝 보였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나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여기서 나가야 했다. K가 운전해 돌아온 길을 되돌아가 우리는 가까스로 패도 입구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국도에 나왔을 때 태양은 서쪽으로 지고 있었다. 돌아왔구나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도 K도 S도 귀신 현상이나 저주 같은 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날 경험한 일은 분명 사실이고 우리 셋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패도 입구 옆을 지나갈 때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좁은 길이 튼튼한 문으로 막혀 완전히 통행 불가능해져 있었다. 물론 들어갈 수 있어도 다시는 그 길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